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덧 이제 7월이 돼서요, 이제 문제를 이제 풉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을 공부한 이유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자체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론 준비를 했잖아요. 이론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릴 유인물도 있고 뭐 하는데 이 문제는요, 그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문제풀이는 하나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연습하는 과정이지 문제를 가지고 외우셔서는 안 되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우리 나눠드렸던 뭐 유인물이나 기본서나 이걸 가지고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이론이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문제집 내용은요, 우리 기본서 또 나눠드릴 유인물 거기에 있는 내용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출됐던 내용들 대부분 지문이 다 들어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출은 안 된 좀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가지고 거의 기본서 한 권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엽적인 내용들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문제를 보면은 별표가 붙어 있는 것이 있고 별표가 안 쳐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별표가 붙어 있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별표가 안 붙어 있다는 것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별표가 없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별표가 쳐져 있는 문제들은 또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자, 이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 좀 애매하게 알고 있었다를 약간 좀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설을요, 옳은 지문까지 다 풍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뭐 옳은 지문이든 틀린 지문이든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법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등기법인데, 등기법은 역시나 어렵죠. 네. 지적법 들어오게 되면은요 굉장히 편해요. 하시다 보면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지적법은 양도 적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적법 뭘 배웠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보면 또 생각이 나요. 근데 등기법은 안 보면 생각이 잘 안 나요. 봐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지적법은 보면 생각이 나니까 좀 편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5주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2주간 지적법을 하고요, 등기법을 한 3주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장에서, 그러니까 1편에서 이제 지적법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1장에서 지적제도의 개설해서 나오는데요. 1장에서는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용어들만 좀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용어를 알아야 뒤에 있는 내용들을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대표 문제 해가지고요, 4페이지에 있죠. 탑 오브 문제. 그러니까 대표 문제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적소관청 그러면 우리가 지적사무는 국가사무라고 했어요. 국가사무고, 지적소관청은 국가사무를 맡아서는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국가사무고 지방자치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2번 보시면 지목이라 하면요, 토지에 우리가 지목을 결정하는 방법, 분류하는 방법은 형상, 뭐 모양, 형질, 성질 이런 걸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정하고 있죠. 우리 법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요. 자, 3번은 등록전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되는 장부를 전환시켜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지적공부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이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때요, 토지대장 지적도에서 임야대장 임야도로 옮겨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어요.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가 임야로 지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임야대장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지는 않죠.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죠. 거꾸로는 절대 옮겨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임야대장 임야도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이제 일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부동산 종합 공부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일단 지적 공부는 아니죠. 오늘 우리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내용까지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등록되는 장부가 되는 거죠. 여기에 등록되는 것은 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이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도 기록되죠.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있는 토지의 이용 및 규제도 기록돼요. 그러나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 이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개별 공시지가 같은 부동산 가격 기록되고요. 또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이 등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이 되죠. 권리에 관한 사항들도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이런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됐다.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됐다는 것은 전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이 다 전산화가 끝난 이후에 전산화된 장부들을 짜집기해서 만든 장부가 부동산 종합공부다. 4번은 맞는 내용이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룰 것이고요. 자, 5번 보시면 연속 지적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종합 공부도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지적에 관한 부수적 장부일 뿐인 것이고, 연속 지적도도 지적 공부는 아니죠. 우리가 도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만이 우리의 지적 공부고, 연속 지적도는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연속 지적도라는 것이 지적에 관한 부수적 장부로 있는 거죠. 자,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도요.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든 다음에 이걸 다 전산화를 시켜요. 그러면 전산화가 이제 시킨 다음에 컴퓨터상에서 이 전산화된 지적도 파일, 임야도 파일을 서로 붙여서 이제 붙입니다.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연속 지적도라고 해요.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 파일만 연결시켜서 만든 도면이에요. 그러면 연속 지적도는요. 측량을 통해서 만든 도면이 아니죠. 측량을 통해서 만든 도면을 컴퓨터상에서 그냥 연결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량을 통해서 만든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요. 측량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연속 지적 등은 측량을 통해서 만든 도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예전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무슨 측량한다 그러면 다 틀린 표현이라고 했어요. 틀린 표현. 우리가 이 내용도 우리가 뒷부분에서도 나올 텐데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도면을 뽑아보기도 하죠. 그게 바로 연속 지적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 파일 원본은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야 되지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요. 이걸 다 연결시켜서 이 토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딱 잘라가지고요. 이게 딱 이게 인터넷으로 나와요. 이게 바로 연속 지적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속 지적도 A4 용지로 나온 거 보시면요. 혹시 여러분이 보시면 밑에요. 써져 있어요.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들을 먼저 우리 이 개념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뭐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좀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페이지 보시면 이제 1번부터 보죠. 자, 우리가 지적법을 공부합니다. 지적법의 정확한 표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법을 제정을 하면 그 1조에는요, 이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 여러 종류를 다루죠. 그럼 거기에 1조는 대부분 다 목적이 들어가요.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럼 지적법을 만든 게 된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1조의 내용인데 아주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는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죠. 먼저 측량 기준하죠. 측량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측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적법에서는 뭘 달아요? 지적 공부 다루는 거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측량을 하기 때문에 측량도 나와 있고 지적 공부 다루고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또 중요한 장부로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1번, 2번을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요. 결국 지적 공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뭐예요? 국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죠. 관리. 그 다음에 경계 등을 정확히 등록함으로써 소유권의 이제 분쟁 같은 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소유권의 범위 같은 걸 정확히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고 이걸 규정함으로써 이런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국토계획 및 도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지적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을 보죠. 용어, 또 이제 용어 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기초적인 내용 보죠. 자, 신규 등록이라 하면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이것은 등록 전환을 말하는 것이죠. 신규 등록은요, 새로이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아니면 등록이 누락됐던 토지들을 처음으로, 최초로 등록하는 것이 신규 등록이고,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 전환이고요. 자, 2번 토지의 표시라 하면, 그러니까 틀린 것이니까 바로 1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가 토지의 표시 그러면 6가지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를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번 부여지역 그러면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죠. 그러면 전국을 단위로 해서 1번지부터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리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지번 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2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라는 거죠.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동리가 바로 이제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번이 동일한 토지들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겠지만은 소재와 지번이 모두 동일한 토지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소재 지번에 의해서 이제 토지가 특정이 되는 거죠. 토지가 특정. 그래서 이 토지가 특정되기 때문에 소재 지번을 가지고 우리가 고유번호를 만들잖아요. 뒷부분에서도 공부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우리 4번 보시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표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수평면이죠. 해수면과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등록하는 것이지 지표면을 등록하는 게 아닌 거죠. 또 경계라 하면요. 경계는 우리가 실제 토지의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실제 토지의 경계는 우리가 지상 경계라고 하고, 단순히 경계 그러면 지상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도면상의 그 선을 경계라고 하죠. 또 도면상의 선은 없습니까? 다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측량을 할 때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즉 삼각 측량을 하다 보니까 실제 토지는 직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면에 등록되는 선들은 다 직선으로 그려진다고 했죠. 자, 1번만 틀린 것이고요. 뭐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3번 보시면요. 또 틀린 것은요. 자, 지번은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를 말하는 거고요. 자, 합병이라는 것은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 분할은 이제 반대죠.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축척 변경은요, 작은 축척을 이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척 변경을 하는 거죠. 큰 축척을 거꾸로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할 뿐이에요. 그럼 이 축척 변경은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도면을 정확하게 다시 등록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을 하다 보면은 좌표 값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축척 변경은요,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임야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버리면 틀린 거죠. 오로지 지적도 내에서만 축척 변경은 이루어지죠. 그럼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축척 변경, 또 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는 지적도에서만 구합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들만.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나 축척 변경은 오로지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임야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보시면 경계점. 경계점 없습니까? 경계점이라는 것은 이제 도면에서는 없습니까? 선의 굴곡점이 되겠죠. 이 선의 굴곡점이 우리 경계점이라고 하고, 도면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그림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거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드는 것은 이 경계점을 도해 형태로만 등록하게 되면은, 그래서 선을 그어서 연결하다 보면요,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밀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좌표 값으로 구해놓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마지막으로 토지의 이동이죠. 자,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만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지, 토지의 표시가 아닌 뭐 소유자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토지의 표시를 이제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은 변동.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하고 변경, 말소하는 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동이나 변동은 거의 유사한 의미죠. 유사한 의미인데 권리에는 변동, 토지의 표시에는 이제 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지적소관청을 다뤘었는데 우리가 지적소관청 그러면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군수구청장을 판단할 때는요 특히 뭐 구청장 군수는 한다는데 시장하고 구청장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어떤 시 안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냐 아니냐 이걸 따져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지자체로서의 어떤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고요. 시 안에 구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시 안에 구가 없으면은 이때는 시장이 지적소관청. 자, 행정시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말해요. 제주시, 서귀포시 안에 구 없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적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 안에 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시 시장이 지적소관청. 자, 자치구가 아닌 구든 자치구든 어떻습니까? 구가 있으면은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하나예요. 세종시 안에는 아직 구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종시가 점점 인구가 늘어나가지고요. 구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그리고 세종시 시장은 거기에 상급기관이 되겠죠. 근데 아직 세종시 안에는 구가 없어요. 구가 없으니까 세종시 시장이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자치구가 아닌 구든 자치구든 어떻습니까? 구를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를 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이 구청장의 상급기관으로서 이 시장은 이제 대도시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급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굉장히 간단한 거죠.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구가 없으면 시장이 지적소관청. 자, 여기까지는 이제 워밍업을 한 거예요. 자, 지적법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개념들을 본 것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험에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제 2장 토지 등록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토지의 등록은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에서 소재는 동이름, 리이름이니까 법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따로 등록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고 좌표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의미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지 등록하는 방법들은 배우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 등록 방법을 다루는데 지번 한 문제 나오고 지목은 이제 보통 두 문제 나오고요. 어쩔 때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면적, 경계는 돌아가면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는 방법에 관한 일반론에서 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하면서도 또 지적법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먼저 대표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지적법 문제는요. 이 앞에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이거는요. 1번부터 우리 지적법 1번부터 12번까지가 지적, 13번부터 24번까지가 등기법이잖아요. 그럼 1번부터 12번 앞에는요. 항상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안 읽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이요. 1번부터 12번까지는요. 이 말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뒷부분부터 우리는 읽으면 돼요. 자,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어요. 자,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습니까? 지적소관청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적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에 등록해요. 이 결정하에 등록하는 과정에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1번은 맞죠. 자, 2번은 지방부여적의 일부가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어요. 자, 우리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다는 것은요. 행정구역이 통폐합이 되었다는 거죠. 행정구역이 통폐합이 됐어요. 그럼 통폐합이 되면 여기에 서초동이 있고 여기 방배동이 있어요. 서초동, 방배동이 있는데 행정구역이 우리가 명칭이 변경되는 거하고 개편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행정구역이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기 서초동이 있는데요. 서초동의 이름을요. 서현동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을 우리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죠. 그러면 서초동을 서현동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이제 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필, 찬필, 지번이나 면적, 경계, 뭐 지목 이런 거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이름만. 이게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고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요. 서초동하고 방배동을 합쳐가지고 서초동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행정계획 통폐합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서초동은요, 그냥 여기 1번지부터 여기가 맨 마지막에 1500번지까지 있으면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데, 그대로이겠죠. 근데 방배동은 어떻습니까? 다 서초동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서초동에 맞춰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 토지는요, 원래 방배동 100번지였어요. 근데 방배동 100번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죠. 이게 다 서초동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번 부여지기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어떻습니까?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 속하게 된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새로 속하게 된. 그러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동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속하게 된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지. 방배동에 서초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밑에는 반포동이 있어요. 반포동의 지번을 부여해서는 안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시험 문제 나오면 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새로 속하게 된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부여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새로 속하게 된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부여한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안 되고 새로 속하게 된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럼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방배동의 그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는 거죠. 이때 부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거죠. 그 방법이 어떤 겁니까? 서초동 마지막 번지가 1500이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1501, 1502, 1503, 1504 이렇게 부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1620번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 자, 그러면 행정구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 지역에 속하게 됐어요. 그렇죠. 방배동에 서초동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개편 전 지번부여 지역의 지번을 부여한다. 개편 전 지번부여 지역의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원래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동의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겠죠. 서초동의 지번을. 그럼 지번은 시도지사가 부여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해요? 지적소관청이 부여해요?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네 가지를 암기를 했어요. 그 네 가지. 모복규요 해서요.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 이외에는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었습니까? 행정구 개편이 되면 이 지적소관청에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지 개편 전 지번부여지역. 개편 전 지번부여지역은 뭐예요? 지번부여지역은 서초동을 말하는 거죠. 동리를 말하니까 서초동의 개편 전이니까 습니까? 방배동의 지번을 부여한다. 방배동의 지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죠.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지 원래 개편 전에 원래 방배동의 지번을 부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너무 단순한 내용인데 말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지번부여지역은 동이나 리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자, 지번을 변경합니다. 자, 지번을 변경할 수도 있죠. 지번을. 자, 그러면 지번 변경은요. 지번이 뭐 획일적으로 이렇게 좀 골고루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지번을 바꿀 수가 있죠. 지번을 다 뜯어내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번을 변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적소관청의 어떻습니까? 재량,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내 지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지번 1004번지 부여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었습니까?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적소관청에서 필요하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가능한 거예요. 다만 지번이 변경되면은 과거의 구지번하고 현재의 지번하고 혼동이 생길 수가 있죠. 혼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상급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상에서 지반축에서 지가 지번 변경이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요. 직권으로 이루어지지만 다만 자기의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면은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되 다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법이 우리가 배울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배웠는데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자, 4번은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돼요. 자,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면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용도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이나 경계점 좌표도표 등록된 지역이요. 자, 경계점 좌표도표에 등록된 지역은 정확하게 면적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0.1제곱미터까지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축척과 상관없이 0.1이고, 경계점 좌표도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600분의 1 지역, 구도심이 되는 거죠. 600분의 1 지역이 0.1제곱미터까지 구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지역에서는요, 0.1제곱미터까지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로 등록하는 거죠. 1제곱미터 미만일 때 1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 두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로. 단위가 0.1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넣습니까? 이 지역에서 0. 만약에 4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1로 등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0.4로 그대로 등록하는 거죠. 여기는 0.4잖아요. 근데 0.04로 나왔을 때 이거를 0.1로 등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토지의 등록 이제 1조부터 보죠. 자, 토지의 등록 방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틀린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것들은 딱 4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 지적소관청이 좋아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토지를 관할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만 담당하기 때문에요. 전국의 모든 토지 나오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된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기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주어가 되는 거예요. 방금 했던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 그게였습니까?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은 모복기호에서 외웠죠. 모복기호. 그래서 뭐가 었습니까? 바로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사람. 복이 뭐예요? 전산화된 지적공부. 전산화된 지적공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십 년을 거쳐서 작업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시도지사도 보조 업무가 있어요. 근데 시도지사도 멸실 훼손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였습니까? 복제를 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공부의 복제죠. 그러니까 뭐 복해가지고 복구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는 두 문자는 하나의 힌트일 뿐인 것이지, 요것만 외우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복구 나와버리면요, 국토교통부 장관 주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산화된 지적공부. 그것도 전산화된 지적공부 했을 때죠. 부동산 종합본부가 나와가지고 복제 나오면 이건 또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전산화된 지적공부의 복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기는 이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죠. 그래서 지적법에서 무슨 기구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그래서 지적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 지적공부와 관련된 타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 요는 이제 자료 요청이죠.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복기호 해가지고 외웠던 거죠. 그러면 이 4가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지적소관청이 주어다.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토지를 다 등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등록이 됐습니다. 다 등록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 이동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너희 군, 너희 시에 있는 것들은 너희 시장군수구청장이 좀 정리하라고 위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칙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없어도 정확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문장, 1번, 2번 문장은요, 잘 기억하세요. 등록 방법과 관련돼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지적소관청은 이제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그런 직권으로, 신청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요, 1년에 한 번씩 조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직권으로 정리한다는 거죠. 조사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거죠.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하고 조사부 조서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 결정, 즉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때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것은 딱 외웠죠. 시도지사 승인상에서 지반축 해서 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외웠던 지는 지번 변경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 없습니까? 지적공부 반출. 축은 축척 변경. 딱 요 세 가지만 없습니까? 시도지사 승인을 필요로 하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세 가지가 아닌 다른 경우에 이렇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는데 지적소관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건 무조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바로 직속 상급기관을 건너뛰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는 경우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는 경우는 없고 시도지사 승인 받는 경우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요.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군구 단위로 수립을 하겠죠. 근데 어떤 군이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가서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읍면동 단위로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결정을 했다는 것은 결의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서가 결의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정을 했다는 것은 결의서가 작성이 됐다는 거죠. 결의서가 작성이 안 되면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서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결의서의 결정만 되는 바에 따라서 결의서 보고 이제 옮겨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3번만 틀린 거죠. 자, 그러면 2번 보시면요. 이제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 등록 절차가 나오죠. 좀 전에 설명했죠. 먼저 신청이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먼저 조사 계획을 수립하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럼 조사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조사부죠. 조사부에 기록된 내용을요.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조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최종 결정서를 만들죠. 이게 최종 결정서를 우리는 결의서라고 하고. 그러면 최종 결정이 됐으면 없습니까? 그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죠. 그 군소수설이 되는 것이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이게 기출이 됐던 것인데요. 예. 조사부하고요. 조서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생략되는 거예요. 원래 순서는 조사부 작성한 다음에 조서도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6개 단계로 거치는데 조서에 관한 내용은 지금 생략돼 가지고 없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내용은 5가지로 연결하게 되면 계획 수립하고 조사부 작성, 결의서, 최종 결정서 작성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내용에 따라 정리한다. 큰 흐름만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개별적인 토지의 구체적인 이제 등록 방법으로 먼저 지번이 나오죠. 9페이지 보시면 지번. 지번은 거의 매년 하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또 기억하셔야 되죠. 지번. 자,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생각이 다 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1번요. 자, 지번 이제 모 복귀요 아니면 다 지적소관청이 주어라고 했어요.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를 말하는 거죠. 동리 단위로 차례대로 부여하되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북서에서 남동,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맞죠? 자, 2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본번과 부번 사이는요. 줄 표시로만 연결하지 의자로 표시해서 연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줄 표시로 24의 3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것이지 등록할 때 이런 식으로 등록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읽을 때만 의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 표시로 연결한다. 이 부분이 틀린 것이죠. 2번이 틀렸죠. 자, 3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는 우리는 임야 중에서도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산자를 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자라는 것은요. 지목을 구분하는 표시가 아니라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예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느냐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에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가 아니죠. 산자를 붙인다. 산 7번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임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야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으면 산자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4번 보시면 분할의 경우에요. 분할의 경우에는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죠. 그럼 나머지 필지는요. 부번을 부여하죠. 그래서 분할이 되다 보면 계속 이제 부번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한다. 맞죠? 그럼 부번이면 어떤 부번이겠어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 마지막을 보시면 돼요. 본번이냐 부번이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번이면 어떤 부번이겠어요? 그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말 만드는 거 간단하기 때문에 본본이냐 부본이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도 맞죠? 자, 5번은요.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이 필요해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지번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에 신청 없이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맞죠? 자, 4번 보시면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이죠. 여기 다 기출됐던 지분이에요. 자, 지번은 시도지사가 시군구별로 아니죠. 좀 전에 했죠.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 지역별로 부여하는 거고,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하는 것이고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이메아드장 이메아드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임이 아니라 산자를 붙이는 것이고요.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는 줄 표시로만 연결하지 의로 연결해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가 이 표시를 의라고 읽을 뿐인 거죠. 4번이 맞죠. 자, 5번은요. 합병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있어서는 선택적이지 않죠. 어떤 거, 둘 중에 어떤 토지를 부여할 것이냐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죠. 후순위 지번이 아니라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 다만 본본으로만 된 지번이 있을 때는 이제 본본 중에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부여한다. 4번만 다 틀린 거죠. 또 그러면 또 5번을 보죠.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없습니까?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죠. 신규 등록권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등록 전환도 없습니까? 지적도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이메아드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은 지적도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죠. 산자 빼고 새롭게. 그래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죠. 그러면 지번 부여 방법에 있어서 원칙은 뭐예요? 부본을 붙여서 부여한다. 부본이라고 됐으니까 맞는 거죠. 항상 맨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본본이냐 부본이냐. 부본을 붙여서 부여한다. 맞죠. 원칙. 그럼 부본이면 어떤 부본이겠어요? 얼토당토 않는 부본이 아니라 인접토지본본의 부본이 되겠죠. 앞에 말은 뭐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14번지 옆이면 14의 1번지, 100번지 옆이면 100의 1번지. 앞에 말은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으니까요. 부본. 맞죠. 2번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어요. 원칙은 부본이지만 본본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거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면 굳이 부본을 부여할 필요 없죠. 그래서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할 때는 본본으로 부여할 수 있고, 또 인접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도 본본을 부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 필지로 되어 있어요. 부본이 계속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도 본본으로 부여할 수 있죠. 그러면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요. 여러 필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본본으로 부여할 수 있다. 맞죠? 그럼 본본이면 어떤 본본이겠어요? 최종 본본, 다음 순번의 본본이겠죠. 양촌지가 있으면 최종 본본이 100번지예요. 근데 갑자기 1000번지를 부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101번지를 부여하겠죠. 그러니까 본본을 부여할 수 있다. 맞죠? 자, 분할의 경우에요.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합니다. 나머지 필지는 어떻습니까? 본본이에요? 부본이에요? 부본이라고 했죠? 본본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틀린 거죠. 본본이 아니라 부본을 부여하는 거죠. 부본이면 어떤 부본이에요? 최종 부본, 다음 순번에 부본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본본이냐 부본이냐 마지막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3번이 틀렸죠. 제4번 합병의 경우로서요.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병에 있어서는요. 토지 소유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선수의 지번을 그대로 부여해버리는 거죠. 선수의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니까 선수의 지번을 부여하는데, 다만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만 어떻습니까? 신청을 했을 때만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분할과 다른 점이죠. 분할에 있어서는요, 분할에 있어서는 선택적이라는 거죠. 뭘 부여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할에 있어서 합병은 다른 점이죠. 만약 한 필지가 여기에 건축물이 있는데요. 건축물인데 이걸 두 필지로 여기 건축물이 없을 때요. 두 필지로 분할합니다. 100번지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100, 100의 1, 여기 100, 100의 1. 선택적이라는 거죠. 선택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왕이면은 여기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있는 쪽에 100번지를 우선 부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에 있어서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가는 거고, 합병은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을 했을 때만 건축물 있는 토지를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그러니까 합병은 신청 필요하고 분할은 따로 신청이 필요 없는 거죠. 자, 5번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은 준공된 이후에 이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준공되기 전에 먼저 부여하려고요.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아직 준공되기 전에는 뭘 보고 부여하느냐? 치밀한 사업 계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 사업 계획도를 보고 지번을 부여한다. 다만 이때 부여할 때는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부여 공법에 따른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는 사업 계획도 여기에 가로해가지고 가로놓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업 계획도에 따라. 자, 5번을 했죠. 3번만 틀리고요. 자, 6번은 7번은 구체적인 분할 갑병에 이제 예가 있죠. 그럼 예를 좀 보죠. 자, 어떤 지번부여적 안에 본번이 100번인 지번은요. 100번지가 있고 100의 1번지, 100의 3번지, 100의 4번지. 그러니까 본번이 100번인 지번은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네 필지가 있는 거죠. 근데 100번지 토지를 두 필지로 이제 분할합니다. 100번지를 두 필지로 분할한다는 거죠. 이때 지번은 하나는 100번지가 되겠죠. 나머지 필지는 지번을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이거죠. 근데 100의 2번지가 빠져 있잖아요. 그럼 100의 2번지 중간에 띄어 있는 100의 2번지를 부여할 수 있느냐? 100의 3번지도 있고 100의 4번지도 있다는 것은 100의 2번지가 과거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한 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다가 다른 인접하는 토지하고 합병 등을 통해서 씁니까? 사라진 번호죠. 결번이죠. 결번. 결번인 거죠. 결번은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과거의 102번지하고 여기다 100의 2번지 해버리면 과거 100의 2번지 여기 쪽에 있는 100의 2번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과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요. 결번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다. 그럼 어떻습니까? 100번지인 본번이 100번지인 토지 중에서요. 아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부분은요. 100의 5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100의 5번지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중간에 빠져있는 부번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야 될 테니까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 나머지 필지는 어떻습니까? 그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100번지하고 100의 5번지를 부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은요. 자, 합병을 합니다. 합병.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를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할 때 건축물이 있다는 말이 따로 없으니까요.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물론 건축물이 있었을 경우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요. 원칙적인 내용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럼 다섯 필지를 합병할 때 지번은 어떻게 되냐? 지번 하나를 부여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지번은 부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번은 본번으로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본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본번 중 선순위니까 35번지가 되겠죠. 35번지.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더라습니까? 신청이 없으면 35번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신청을 했을 때는 158에 7번지를 부여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8번을 보죠. 8번을.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1번. 자, 신규 등록의 경우로서요.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역 안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대요. 그럼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면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뭐요? 부번을 붙여서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틀린 것이죠.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부번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최종 지번에 인접했기 때문에 내가 다음 순번부터 본번,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으니까요. 2번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죠. 분할의 필지죠.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이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우리가 앞에 셌고요. 틀린 것이죠.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3번 보시면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 이때 부여할 때 이제 부여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이고요. 자, 4번 축척 변경 시행자 간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합니다. 축척 변경이요. 그러면 축척 변경 우리가 또 외웠던 거죠. 지개축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지번을 부여하는 지번 변경, 방금 했던 행정구역 개편, 또 축척 변경 이 세 가지 넣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겨요. 결번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생길 수가 있죠. 합병을 통해서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결번은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결번들을 이제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럼 결번들을 정리해 놓은 장부로 우리는 결번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번대장의 기자요.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죠. 9번. 지번까지만 좀 보도록 하죠. 90, 11번 있으니까.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간단하죠. 옳은 것.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 아니라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고요. 2번 축척 변경 시행자에게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우리가 지개축 좀 전에 했죠. 축척 변경은 어떻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이고요. 인접토지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뭐예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원칙적 지번 부여 방법이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2번도.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등록 전환의 경우로서요.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본본으로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본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본본으로 부여할 수 있다. 3번은 맞네요. 그러니까 본본 부본이 한번 보시면 된다고 했죠. 본본을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본을 부여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죠. 본본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4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이 본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죠. 분할할 때는 계속 부본이 생겨난다고 했죠. 한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 나머지 필지는 부본을 부여하기 때문에요. 계속 부본이 생겨나죠. 그래서 한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 나머지 필지는 어떻습니까? 항상 최종 부본 다음 수본에 부본을 부여하기 때문에 계속 부본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할 때는 항상 부본이 생겨나는 것이죠. 새로 필지마다 본본을 부여한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는 어떻습니까? 결번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는 결번대장이지 지번대장이 아닌 것이죠. 결번대장. 그러니까 틀린 거죠. 3번만 맞고 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우리가 약간 헷갈린다. 좀 뭔가가 좀 정확히 모르겠다. 그 부분을요, 파고들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면요, 조금 말 바꿔놓으면 다 틀려버리겠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10번은요, 아직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개축,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같은 경우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1번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요. 일단 부본들이 많으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본들을 다 제외하고 본본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본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본본으로 부여하는 거죠. 자, 근데 본본 중에서도 두 가지는 또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밖에요. 지역 밖에 본본이 같은 지번이 또 따로 있더라 이거죠.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으면 또 혼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잠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필지가 있는데 이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근데 반듯반듯하게 만드는 거죠. 반듯하게 만드는 데였습니까? 여기 부본들 때문에 지번 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부본들 여기 24에 3번지가 있었다. 이런 거 다 없애버리는 거죠. 본본들만 골라내는 거죠. 근데 여기는 25번지가 있는데 이거 본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25에 3번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25에 3번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25번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본본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지역 밖에 본본이 같은 집이 있으면 이것도 없애버리고요. 근데 이 토지는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17번지였어요. 17번지. 이렇게 했는데 일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로 들어갔어요. 분할이 된 거죠. 한 필지가 17번지가 되면 한 필지는 17의 1번지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요거는 본본으로 돼 있어요. 근데 본본을 사용하면 여기에 17의 1번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17번지로 또 사용하게 되면 또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역 밖에요.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을 경우에 또는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같은 경우는 본본이라고 하더라도 제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본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본본들을 골라내는 거죠. 나머지 본본들. 그래서 나머지 본본들만 골라내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려고 했더니요. 남은 지번이었습니까? 40개밖에 안 남았어요. 부여할 필지 수는요. 60필지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습니까? 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번 부여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럼 40개가 남았는데 몇 번이 남았느냐? 18번지가 남고 24번지 남고 20
1번지 남고 또 36번지 남고 뭐 42번지 남았다고 해보죠. 쭉쭉 남았어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쪽 해가지고 40개가 남았는데 이제 부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단지식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 1단지, 여기 2단지, 3단지, 4단지. 이거 블록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블록식. 자, 그렇습니까? 각 블록마다, 각 단지마다요, 본본을 하나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토지들은 부본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1단지는 어떻습니까? 18의 1, 18의 2, 18의 3, 18의 4. 2단지는 21의 1, 21의 2, 21의 3, 21의 4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3단지는 36의 1, 36의 2 이렇게. 그럼 어떻습니까? 4개 단지로 만들었으면 어떻습니까? 본본 4개면 충분할 것이고 10개 단지로 만들었으면 본본 10개면 다 부여하게 되겠죠. 이렇게 블록식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이제 적다라는 거죠. 적을 때요. 새로 부여할 그 필지 수보다 적을 때로 쓰니까 이제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필지들은 부본을 부여함으로써 블록식으로 부여할 수 있어요. 근데 도시개발을 하는 데 쓰니까 이렇게 단지식으로 개발이 꼭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방법이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요, 방배동이었다고 해보죠. 방배동인데 전체를 개발할 수는 없고요. 일부 지역을 개발했어요. 그럼 방배동 맨 마지막 집은요, 1500번지였다고 해보죠. 그럼 방배동은 어떻습니까? 1500이 1번지부터는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그냥 1501, 1502, 1503, 1504, 1506 이렇게 부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또 적을 때요. 블록식으로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 지번부여 중에 최종 본번. 여기가 이제 1500번지가 있으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어떻습니까? 본본으로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부본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본으로 1501, 1502, 1503, 1504 이렇게 쭉 부여하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은요,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참고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그림들은 여러분이 기본 강의 수업할 때 유인물로 그림을 그려서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11번으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왔어요. 오히려 11번 문제는 이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래서 우리가 지개축했잖아요. 요게 나왔어요.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여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지개축에서 지번 변경, 행정적 개편, 축척 변경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동일한 방법이 되겠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세 가지가 있다. 요것만 시험 문제 나왔지. 구체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즉 10번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참고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동일하겠죠. 등록 전환은 없습니까? 신규 등록과 동일한 거죠.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이죠. 5번이 틀린 거죠. 자, 지번에 대해서 봤어요. 지번에서 시험 문제 나올 내용들은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셨으면요, 지번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맞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잠시 쉬었다가요, 지목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